자, 변호인, 이 사건 관련돼서 최종 변론 요지 및 의견을 기재해서 11월 14일자로 901호 사건과 932호 사건의 최종 변론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901호 사건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주요 사실관계 중 이 사건 인원 선발 목적이 대량 탈북 대비라는 점, 그래서 전제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점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법률적으로 외부자인 피고인에 대한 누설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증거조사에 주된 내용이 되었던 부정 목적과 관련돼서 피고인에게 부정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는 점, 그리고 중복 기소에 따른 이 사건 이중 처벌의 문제를 최소한 이 사건 구성 요건 해당 여부 판단하는 데,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한 변론 요지서를 제출을 해주셨고, 932호 사건에 관련돼서는 이 사건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김모 대령 그리고 구모 준장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한 진술일 개연성이 높고,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거나 피고인의 변소 주장이 더 자연스러워서 김모 대령이나 구모 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최종 변론 요지서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네. 구체적인 내역과 관련돼서 최종 변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구두 변론을 몇 페이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어쨌든 어느 부분을 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되어 있는 거 빠르게 읽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최종 예. 변론해 주시죠. 자,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해서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들이 사건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제출한 변론의서 기재를 원용하고요. 특히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이에 관한 김대령, 정대령의 진술은 군의 엄중한 지휘체계와 보고체계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즉 24년 11월 9일 피고인이 계엄과 같은 상황 또는 선관위 투입 등의 언급을 했고, 그에 대비한 임무가 기재된 A4 문건을 교부했다는 것인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관하여 어떤 내용의 보고도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대령 등이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인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너무나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 김대령 등은 오랜 기간 위장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공장 요원 출신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 김대령 등이 수사에 대비한 접촉을 수차례 가졌고, 수사 과정에서 회유 내지 협박을 받은 것을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4년 12월 1일 이전인 11월 9일부터 피고인을 끼워 넣어서 이 사건 비상계엄 1개월여 이전부터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자신들의 지휘 내지 역할을 한 단계 강등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수사 및 법정 증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범죄 열람표 규제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명단 교부 시점에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을 전달받아 피고인이 제2수사단 수사 2부, 3부에 배치할 정보사 요원 40명을 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 2부, 3부 배치와 이를 위한 요원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시 국방부 인사명령에 의해서 수사 2부, 3부에 배치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및 정황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수사 2부, 3부에 이 사건 선발 인원들을 배치하는 것에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관여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위 요원 선발과 수사 2부, 3부 배치를 마치 피고인이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한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는 단 한 번도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내란에 대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내란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시 그 공소장 내용에 포함되어 기소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의 1심 구속 만기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을 위하여 특검이 급히 이 사건 부분만 떼어내서 별건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중복 기소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처벌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검은 정보사 군무원이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유출시켰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방부 장관의 명예에 의하여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사 인원들의 명단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된 사안으로서 장관과 정보사 사이에서 장관의 명을 받은 피고인을 거쳐간 사안이고, 피고인이 장관과 정보사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은 장관과 정보사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장관과 별개의 독자적인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명백합니다. 따라서 본건을 위해 정보사 군무원의 군사 기밀 유출 사안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상과 같은 점들을 살피셔서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선 수재건입니다. 본건 혐의에 대한 김대령과 구장군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종전 변론서에서 상세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대령의 경우 23년 7, 8월경은 승진 청탁 관련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인 객관적 정황상 명백히 확인됐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령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본건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한 악의적인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김대령이 승진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김대령에게 자중하라는 취지의 충고를 했던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승진 청탁 관련 금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24년 8월 29일자 혐의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당일 김대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변소해 왔고, 당일 18시 35분에 주차비 4,500원을 결제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김대령이 투썸플레이스 안산 상록주점으로 장소를 특정한 것은 10월경 이후 위 카페에서 피고인과 만났던 사실을 소급해서 끌어온 것이고, 김대령은 수사 초기 위 혐의 부분 일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떠났다는 시간 이후에도 김대령이 1시간 이상 상록수역 인근에 머물렀던 사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지자 이를 지인과의 텔레그램 통화로 둘러댔습니다. 당일 김대령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에게 본건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당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뒤늦게 가져다 붙여서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9월 22일자 혐의도 마찬가지로서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교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변론서를 제출하겠습니다만, 당일 오후 피고인은 용인에서 지인과 모임을 가지고 있던 중 오후 늦게 김대령의 연락을 받고 안산으로 이동하여 문상호에 대한 김대령의 분노를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김대령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이 사건 승진 청탁 명목과는 무관하게 교부받았을 뿐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를 안산에 있는 분들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었고, 이를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구장군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구장군을 도와줄 만한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었고, 구장군이 3차 소장 진급에서 탈락한 이유는 구장군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장군은 그 사실을 김근태에게 스스로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수개월 전에 피고인과 근무연이 있던 제작사 소속 인원들로부터 들었던 구장군의 소위 갑질에 관하여 김근태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런 갑질의 경우 승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던 것일 뿐이며, 안타까워하는 김근태를 생각해서 구장군을 도와주는 척하기 위하여 구장군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장군은 피고인 때문에 자신이 내란 혐의에 연루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내란 혐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악의적인 주장들을 계속하여 왔고, 그 상세한 내용은 종전 변론 요지서로 가름하고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구장군은 문사령관의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부정선거 책자 요약본을 정대령을 시켜 구장군에게 보여주도록 지시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었다고 유증한 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정대령은 문사령관의 지시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본건에서 구장군은 피고인이 공직기관 감사관을 거론하였다고 수사과정 내내 주장하다가 직제에 없다는 점을 의식하여 본 법정 증언에서는 이를 공직기관 감사관이었는지 헷갈린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고, 공소령을 누가 특정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수사과정에서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소명서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파일을 삭제한 점에 관하여도 수사과정에서는 이메일을 보낸 즉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 증언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피고인이 삭제 요구에 따라 삭제하였다고, 이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바꾸었다가 본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제시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증언을 곧바로 번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24년 10월 13일 오전 11시 10분 36초부터 11시 16분 04초까지 5분 28초간 이루어졌던 피고인과의 일반 전화 통화 사실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예배당에 있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구장군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피고인이 구장군에게 텔레그램이 아닌 일반 전화로 연락하여 5분 28초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통화했다는 것은 구장군 주장의 이 사건 금품 교부가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셔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원 피고인, 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건에 관해서 장시간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 조사를 최종 마치고 이제 네. 판결 선고 절차만 앞둔 상황인데요. 네.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하기 전에 네. 특별히 고려해 줬으면 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개인정보 사건 관련해서 저도 그렇지만 정보사 사령관 그리고 김모 대령, 정모 대령 기소돼서 고초를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변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